자, 여기다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if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age는 20이라 했을 때, age는 20이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죠? age가 20이라 했을 때, 여기다 프린트, 10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20대입니다. 하나는 30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런 코드가 시험 문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보기에는 10대, 20대, 30대라는 보기가 있고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age의 값에 따른 올바른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여러분들 주어졌어요.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10대라고 하는 거죠? 10부터 10살부터 19살까지를 10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기가 있을 때 10살부터 당연히 39살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1번 보기, 얘는 2번 보기, 얘는 3번 보기라 했을 때 뭐 나이가 만약에 10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0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보기는 뭐예요? 당연히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이런 보기가 주어졌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푸나요? 아니면 3번, 2번, 1번 순으로 푸나요? 아니면 2번, 1번, 3번 순으로 푸나요? 보편적으로 문제를 푼다 했을 때 보통은 1번, 2번, 3번으로 풀잖아요. 보편적으로. 그죠? 그러면 1번에 만약에 10대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그쵸.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문제라고 했을 때 보통 1번이 정답이라고 해서 2번, 3번까지 정답이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답이 한 개밖에 없는데? 당연히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야겠어요? 2번으로 보겠죠. 그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여튼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가 정답이 아니면 뭘 체크를 해봐야 했나? 얘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죠? 당연히 2번이 정답이 아닌지 체크해야겠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면 만약에 얘를 체크해야 안 체크해요?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얘는 정답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2번 정답이 아닌데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을 때 1, 2번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구조를 좀 변경을 시켜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age가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ge가 19보다 작은 경우, 자, 이게 뭐예요? 나이가 10 이상, 그리고 19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저는 요 10대입니다 라는 걸 이제 호출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대, 그 다음에 얘는 20대죠. 그쵸? 얘는 30대.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만 수식만 바꿔주면 되겠죠. 20, 30, 얘도 20, 3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제가 10이라고 입력하면 당연히 셋 중에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대입니다 출력이 되겠죠. 그쵸? 제가 20하면 20대입니다 출력이 되는 거고, 30하면 30대입니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걸 10이라고 하면, 지금 뭐가 정답이라고요? 첫 번째 게 정답이잖아요. 첫 번째 게 참이니까 얘를 출력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문은 실행이 실행이 안 된다고요?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즉 얘가 정답인 걸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식이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안 해준 것 뿐이지, 정확하게 말해서는 얘도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가 정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번이 정답이면 굳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요? 1번이 정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의 조건문에다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면 돼요. 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작성한 이 코드는 양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코드를 짠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셋 중에 하나만 딱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얘가 1번이 정답임에도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가 좀 더 비효율적이고 조금 더 느리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빠르라 보이지만 좀 느리게 실행이 된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뭐라고 붙여주면 되냐면 EL이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EL. 요 앞에다가 EL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자, EL이라고 붙여주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if문을 세 덩어리 만들었다면, 자, 아까 얘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if문이 세 개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세 개의 덩어리.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EL을 붙이는 순간 기존에 세 개의 덩어리였던 게 몇 덩어리로 된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강사님, 뭐 아까 쓴 거나 이거 쓴 거나 크게 달라 보일 거 없는데요. 자,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처음 작성한 코드보다 좀 더 빠르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조건식이 첫 번째 조건식이 충족이 되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를 안 합니다. 아까 if문을 세 덩어리였으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했는데, 얘가 이제 체크를 한다, 안 한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실행 결과 참이에요? 그러면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바로 얘만 출력해주고 그 조건문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20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 조건식은 참인가요?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얘로 내려와요. 얘 2번.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합니다. 자, 얘는 참인가요? A지 값이 20일 때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해주고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당연히 30대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30대입니다가. 자, 3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3개의 보기가 있다 했을 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째? 세 번째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 세 번째 거의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번, 2번 정답 아니면 당연히 정답을 몇 번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바꿉니다. else라고 써주면 돼요. else. 자, else라고 쓰게 되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얘로 바로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 조건이 다 틀려서 그 밑에까지 내려왔다면 이 else로 바로 이 녀석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계의 정답을 걸 수 없다 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다? 아까 코드보다 이게 좀 더 빨리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if, elif, else, 요게 바로 if문의 한 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